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 대법원 판결문이죠. 사건 번호 2024-15290.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러니까 횡령, 배임, 이런 여러 혐의가 얽힌 사건인데요. 네, 복잡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랑 또 핵심 쟁점이 뭐였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2025년 5월 1일에 선고된 대법원 제2부 판결문이고요. 피고인 1, 피고인 3, 그리고 피고인 2 회사, 이렇게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1하고 검사, 양쪽에서 다 상고를 했었어요. 양쪽 다요? 그럼 오늘 저희가 파악할 목표는 이 판결에서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 법적 쟁점들, 예를 들면 뭐 회사의 책임이라던가 아니면 공소시효, 이런 거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 그리고 최종 결론, 뭐 이런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 핵심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제일 중요한 거 최종 결론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대법원이 검사하고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 모두 기각? 그럼 이전에 나왔던 그 서울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그냥 확정된 거네요. 네, 2024년 9월 12일자 판결 2024 노 514가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그렇군요. 상고 이유가 여러 개였을 텐데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역시 그 검사의 상고 이유 중에서 피고인 2 회사 관련 부분이었어요. 아, 회사요? 네, 이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었죠. 공소시효 문제군요. 검사는 시효가 아직 안 끝났다고 주장했을 텐데 어떤 근거였나요? 엄사는 이제 그 회사 직원이 같은 범죄로 먼저 기소가 됐다는 점을 들었어요. 2022년 12월 16일에요. 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을 보면 공범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시효 실행이 정지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아, 공범이면 같이 멈춘다. 그렇죠. 그래서 검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직원이 기소됐으니까 사업주인 회사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직원이랑 회사를 약간 공범처럼 봐서 직원 기소 시점에 회사 시효도 스톱해야 한다. 이런 논리군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데요. 네,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법리가 나오는데요. 네, 어떤 거죠?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는 사업주, 즉 회사하고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있잖아요. 네. 이 둘의 관계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공범관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공범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직원이 잘못한 거랑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한 회사의 책임은 아예 별개의 문제로 본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그럼 직원 기소 시점이 회사 공소시효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양벌 규정이라는 게 회사가 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주의나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고유한 책임을 묻는 거지 직원의 범죄 행위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이건 사실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여러 번 확인됐던 입장이긴 해요. 예를 들면 2011도 15137 판결 같은 거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 직원을 기소했다고 해서 회사의 공소시효까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직원에 대한 공소 제기가 회사의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 즉 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겁니다. 아, 그래서 피고인 이 회사는 면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거군요. 네, 면소 선고가 유지됐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이 판결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줄 지식,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명쾌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검사가 피고인 1하고 3에 대해서 상고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고등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네, 그 부분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냥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대로요? 네, 고등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법리를 오해했다거나 아니면 심리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그런 잘못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그렇군요. 피고인 1쪽에서도 상고를 했었죠. 네, 피고인 1은 이제 고등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뭐 업무상 배임 같은 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어요. 아, 그것도 기각. 혹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양형부당 주장도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대법원에서 다퉈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왜죠?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4호를 보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요, 형량이 너무 무겁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 법에 딱 정해져 있군요. 10년 미만이면 양형부당 상고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죄수 관계, 그러니까 여러 죄의 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거라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 참 복잡한 상고 이유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역시 처음 말씀해 주셨던 그 회사 책임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상 회사의 책임하고 직원의 행위는 공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역시 별개로 봐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법리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적 리스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대법원 판결, 단순히 그냥 한 사건의 결론이다. 이걸 넘어서서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 그러니까 회사가 지는 책임의 본질은 뭘까? 또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네. 직원의 잘못에 대해서 회사가 감독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그럼 그걸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또 어떤 법적 절차 안에서 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이 균형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은 이 균형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